자, 오늘 행사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딩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따라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그동안에 좀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던 내용들을 같이 코드를 보면서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패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간은 딱 3시간 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하게 뭐 대단한 걸 제가 준비를 하거나 같이 코딩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을 거기 때문에 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믹스드코드닷컴에 들어가 보면 이제 디자인 패턴 이해 및 활용이라는 지금 이벤트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이벤트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디자인 패턴 이해 및 활용이 있고요. 총 29분 신청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좀 공유를 했더니 신청자는 많긴 한데 더 늘어나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일요일 날 세미나라서 실제 접속하신 분들 한 7분 내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그건 중요치 않고요. 어차피 라이브 방송으로 하는 거라서 듣는 분들 듣는 거고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저희 믹스코드 채널에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자, 오늘 행사의 제목은 목소리가 안 좋네요. 풀스택 개발자들을 위한 주요 디자인 패턴 이해 및 활용 기술 세미나입니다. 뭐 활용까지야 뭐 하겠지만 최대한 어떠한 풀스택 개발을 할 때 어떠한 패턴들이 들어가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보통 이제 패턴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개발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제 프론트엔드 리액트든 백엔드든 실제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봤을 때, 어떤 패턴들이 그 프로젝트 구조를 만들어주는 소스에서 어떤 패턴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소스는 프론트엔드는 Next.js 그리고 백엔드는 Nest.js나 C# 코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C샵은 많이 안 쓰시니까 주로 Next.js랑 Nest.js 기반으로 해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패턴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일정은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입니다. 3시간이고요. 한 50분 정도 진행하고 한 10분 쉬는 패턴으로 할 거고, 오늘은 절대 5시를 넘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어차피 이론 쪽이 더 많을 거고, 보여주는 거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5시는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맨날 이제 핸즈온에 코딩할 때는 제가 뭐 많게는 몇 시간, 적게는 한두 시간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기존에 함께 했던 분들한테 좀 많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솔루션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믹스드코드닷컴이라는 플랫폼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무료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취업 과정, 뭐 KDT 이런 과정들도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뭐 사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다양한 일들을 해왔던 24년차, 5년차 풀스택 개발자고요. 예, 오래된 나이든 개발자입니다. 자, 오늘 참여 대상자분들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눠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웹 기반의 HTML, CSS, 순수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이제 웹 기반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보통 이제 리액트, 뷰, 앵귤러 같은 이런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랑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하는 그런 UI 기반, UI UX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죠. 웹 프론트엔드 개발. 그리고 또는 똑같은 프론트이긴 하지만 이제 실행되는 런타임 환경이 모바일 환경인 경우, 즉 iOS나 안드로이드 기반에서의 네이티브 앱이나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앱을 개발하시는 프론트엔드 모바일 앱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모바일로 개발을 하든 웹으로 개발을 하든 주로 사용하는 설계 패턴이 동일한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UI UX를 개발하던 웹 기반의 UI UX를 개발했던 옛날에 다 MVC나 MVP 패턴을 썼고요. 지금은 다 MVVM이나 MVVM과 유사한 형태의 확장된 패턴들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를 게 없어요.
모바일이나 웹이나 뭐 UI, UX 화면을 개발하는 일은 똑같은 거잖아요. 단지 사용하는 개발 언어 그리고 실행되는 환경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설계 패턴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분들. 자, 백엔드는 이제 어, 그 서비스 방식이 웹 방식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웹 서버 기반의, 인터넷 기반의 백엔드 개발자 한 영역밖에 없는 거고요. 단지 백엔드 개발을 할 때 어떤 언어와 어떤 언어별 개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긴 하지만 역시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백엔드 개발자들도 언어랑 상관없이 개발 언어랑 상관없이 백엔드 개발하는 설계 패턴이 동일합니다. 즉 그냥 아주 보편적인 패턴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백엔드 개발할 때 MVC 패턴을 쓰죠.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이런 패턴을 써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작은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그냥 MVC 패턴을 그냥 그 정도에서 쓰고 조금 더 이제 코드의 재사용을 위해서 서비스 레이어라는 영역을 둬서 거기에 비즈니스 로직과 주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영역인 서비스 레이어나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개발하시는 정도의 확장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나 아니면 C샵이나 자바나 이런 이제 컴파일 언어 기반의 또는 트랜스 파일 기반 프론트엔드 아니 그 백엔드에서의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타입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약간 컴파일러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큰 시스템, 대규모 백엔드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MVC 패턴 위에 좀 더 복잡한 레이어를 구성을 해서요. 관심사의 분리라는 관점에 의해서 여러 층의 레이어를 두고 각각의 레이어에서 담당하는 역할별로 여러 개의 레이어를 두고 그걸 클린 아키텍처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패턴으로 해서 대부분 다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C샵으로 하던 자바로 하던 파이썬으로 하던 노드 JS나 타입스크립트로 백엔드를 개발을 하던 대부분은 다 클린 아키텍처 아무리 큰 시스템을 개발해도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개발이 돼요. 백엔드는 클린 아키텍처 기반의 큰 시스템 구조나 그냥 MVC 패턴의 작은 시스템 구조나 또는 이제 아예 개발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놀리스식 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개발 언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하나의 개발 언어, 하나의 개발 툴, 그리고 하나의 개발 패턴을 이용해서 몽땅 그려서 개발하는 거죠. 전체 시스템을 동일한 환경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는,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을 모놀리스식 개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서로 간에 개발된 소스들 간의 관계나 참조 관계나 이런 그 의존 관계들이 되게 복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포했을 때 독립적인 배포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몽땅 그려서 배포를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을 요즘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또 아키텍처가 MSA라고 하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몽땅 그려서 특정 언어, 특정 개발 프레임워크, 특정 개발 툴로 몽땅 그려서 한 방에 여러 팀이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업무 기능이 5개다. 그러면 각각의 5개를 개별 언어, 개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개의 기능의 집합 형태로 해서, 독립적으로 개발해서 독립적으로 서비스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방식, MSA 방식으로도 요즘은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MSA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비스를 좀 더 쉽게 개발하고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서비스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서버리스예요, 서버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AWS의 람다나 애저 펑션이나 구글 펑션이나 이런 이제 GCP의 펑션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펑션이나 뭐 AWS의 람다 서비스도 요게 다 MSA를 위한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단위로 작은 하나의 기능이든 여러 개의 기능의 집합 단위로 해서 시스템을 잘게 쪼개서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언어, 독립적인 개발 프레임워크로 각각 개발을 해서 이 독립적으로 개발된 작은 작은 단위의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배포되고 독립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서비스를 구성하는 걸 MSA라고 해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요. 그런데 말은 좋지만 실적으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대부분의 그 MSA를 추구하는 회사들은 MSA 기반으로 100% MSA 기반으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기능은 몽땅 그려서 모놀리스식으로 뭐 60%, 70%는 모놀리스식으로 전체 기능의 한 60, 70%는 모놀리스식으로 개발을 하고 꼭 이런 MSA 방식이나 서버리스 방식으로 개발하면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만 따로 이제 서버리스나 MSA로 구현해서 개발하는 패턴이에요. 주로. 예, 그리고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아직도 MSA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대부분 모놀리스식으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이런 모놀리스식으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 어떤 설계 패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설계 패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흔히 우리가 디자인하면 그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리는 것도 설계이긴 하죠. 근데 이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그래픽과 관련된 그리는 쪽 용어도 있겠지만 개발 쪽 영역에서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라고 표현을 해요. 설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디자인 패턴은 설계 패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뭐 설계라는 걸 뭘 설계해? 네,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은 또 개발 방법론들도 그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워터폴 방식으로 많이 개발을 했어요. 이게 딱 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뭐 절차를 5단계로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1단계가 다 끝나면 2단계 진행하고 2단계가 다 끝나면 3단계가 진행되는 이렇게 폭포수 방법론이죠. 이렇게 하나가 딱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진행하고 무조건 이제 정해진 단계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하는 방식. 요게 이제 워터폴 폭포수 개발 방법론인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폭포수 개발 방법론 자체가 이제 좀 불합리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나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하는 방식 자체를 좀 개념적으로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은 아니고요. 개념적으로 철학입니다. 예, 시스템을 개발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우리 개발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끝날 때마다 한 단계는 몇 개월, 한 단계는 몇 개월 이렇게 적용하면 나중에 이제 실제 서비스할 단계에 앞 단계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수정이나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이제 이런 폭포수 방법론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제 프로젝트가 산 꼭대기로 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에자일이 있고요. 에자일은 이제 주요 기능 위주로 해서 빠르게 이렇게 그 POC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계속 돌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설계를 빠르게 한 다음에 개발을 하고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첫 단계부터 다시 돌려서 계속 순환 반복적으로 해서 빠르게 문제를 한 다음에 주요 기능 위주로 해결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죠. 뭐 여튼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까지 가버렸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설계 얘기하다 그랬구나. 예, 디자인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군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방법론 중에 이렇게 에자일이나 워터폴 방식이 있긴 한데, 그 워터폴 방식의 대표적인 이제 절차가 이래요.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예, 고객이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지를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되어 있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분석이 끝나면 설계라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설계가 이제 이 디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 단계,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단계로 5개의 단계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진행을 하는데 요게 이제 요구사항이 완전 끝나면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분석이 다 끝나면 설계를 하고, 설계를 끝나면 개발을 하는데, 이런 이제 절차 지향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 있는 거죠. 예, 개발이 다 끝났는데, 총 5개월짜리 프로젝트인데,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 4개월을 다 써먹었어. 근데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앞에, 요구사항이 갑자기 바뀌었어. 멍청 바뀌었어. 그러면 요걸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제 5개월짜리 프로젝트가 뭐 8개월, 10개월짜리 프로젝트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시스템을 이런 정해져 있는 단계로 돌리는 게 아니라 주요 기능 위주로 해서 주요 기능을 빠르게 이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을 빠르게 피드백을 돌리는 거야. 예, 짧은 단위로. 보통 이제 2, 3주 정도의 스프린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물 위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애자일이고요. 여튼 여기서 말하는 게 디자인은 설계다. 예, 그래서 애자일로 하더라도 설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어떻게 잡아놓고 설계를 개발을 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나 시스템 아키텍처는 잡아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시스템이나 큰 규모의 시스템은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 또는 시스템 아키텍트라는 업종이나 직종을 두고 설계를 하고요, 개발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 이제 주업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나 테크니컬 아키텍트였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 클라우드까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운영 오퍼레이션까지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 설계까지 다 담당하는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보통 이제 개발을 하니까요.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설계 패턴들이 이런 디자인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쭉 이제 개념에 대해서만 살짝만 알아보고요. 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몇 가지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코드의 재사용이나 관심사의 분리나 관심사의 분리 관점에서 코드를 재사용을 하는데 재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를 잡는데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참조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참조라는 방식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현대적인 이제 그 큰 규모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느슨한 결합이라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 느슨한 결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느슨한 결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개발 외적인 거긴 하지만 왜 저런 용어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스템들이 가면 갈수록 추상화가 더 심해지고 되게 어렵게 개발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으로는 이제 프론트엔드 분야를 한 60분 정도 알아볼 건데 10분은 좀 쉴 거고요. 자, 프론트엔드 분야의 주요 설계 패턴인 이제 MVP 패턴이나 MVC 패턴 그리고 요즘은 MVC 패턴을 거의 안 쓰긴 하지만 MVC나 MVP 패턴에 대해서 살짝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근데 MVC나 MVP 패턴을 UI 쪽에서 이용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걸 개발할 때마다 무슨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가 나왔는지, 그래서 요즘 현대적인 웹이든 모바일이든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때 어떤 패턴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어, 이게 최상위 개념에서의 패턴을 설명드릴 거예요. 각각의 이제 모바일이면 모바일 또는 프론트엔드, 웹 프론트엔드면 프론트엔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리액트면 리액트, 뭐, 이렇게 들어가면 구체적인 기술들이 나오긴 하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기술들을 쓸 때 사용하는 또 패턴들은 있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골자로 보면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UI, UX를 구현하는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쓰는 패턴이라고 하면 그냥 MVVM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MVVM 패턴이나 개념에서 철학에서 파생된 패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MVVM 패턴을 이해를 하시게 되고 그 패턴과 유사한 실질적으로 언어별로 사용되는 패턴이나 용어들에 대해서는 MVVM 패턴, 데이터 바인딩, MVVM 패턴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아주 손쉽게 코드를 이해하고 왜 이렇게 코드들이 분리되고
각각의 코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분야 설계 패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론트엔드 분야에서의 MVVM 패턴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코드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백엔드 분야의 주요 설계 패턴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MVC가 거의 100% 사용이 되죠. 기본이 MVC인데, MVC는 이제 작은 규모의 시스템, 예, 빠르고 쉽게,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쓸 때, 그런데 좀 더 확장 가능하고 대규모, 팀 단위가 큰 경우는, 그리고 개발을 해야 될 분량이 많은 경우, 다뤄야 되는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대규모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대규모 시스템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드의 재사용성과 효율성이에요. 개발의 효율성. 그래서 MVC 패턴을 써도 되지만 MVC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어떤 거가 있고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서의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고 클린 아키텍처를 이용하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대규모 시스템 개발을 할 때 왜 클린 아키텍처를 이용해야 되고 의존성 주의 패턴이나 레파지토리 패턴 이런 레이어드 기반의 아키텍처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모든 언어의 공통이에요. 자바든 C샵이든 파이썬이든 뭐죠? 타입스크립트든 대부분 큰 규모의 백엔드 시스템 개발할 때 다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규모가 큰 규모의 시스템 개발, 백엔드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나 간단하게 실습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같이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꼭 따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노드 프레임워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설치를 해 오셨으면, 간단하게 프로젝트 노드 익스프레스로 MVC C 패턴을 만들어 본다거나, 네스트.js로 DI 의존성주의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설계 패턴을 한번 소스를 같이 만들어 보고 한번 본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파이썬이나 자바나 C샵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 설정하고 하는데 기타 등등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최대한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풀스택 개발자,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둘 다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또는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둘 다 향후에 하시려고 하시는 풀스택 개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약간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랑 주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좀 나눠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간단한 그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히 아시는 내용들 또 나이 든 아저씨가 또 떠든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이제 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개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데 바쁘고, 처음 접하는 기술들, 그러니까 세부적인 실질적인 기술들을 배우는데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전체적인 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큰 단위의 어떤 구성 요소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탄탄하지 않아서 개발할 때마다 좀 혼란스럽고, 시스템 간에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아직 머릿속에 안 잡히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현재 세미나를 기획을 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기 자료실 링크들을 한번 다 들어가 보시고요. 이 자료실 링크는 오늘 발표하는 자료가 PDF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바로 들어가실 거고요.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 파일도 올려놨나 보네요. 이건 지우도록 하고, 이렇게, PDF 파일만 바로 열어서 브라우저를 띄워놓으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핸즈온넷 기반의 강의를 많이 하고, 실제, 이런 기술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기술, 코딩 기반의 이런 강의를 많이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패턴하고 좀 많이 다르게 약간 이론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론 중간중간에 이제 코드들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 위주의 코드들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언어별로 구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코드를 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